이거 잘 되고 있나?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유튜브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얼마 전에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메일이 왔어요. 이제 앞으로 더 이상의 업로드가 없으면 제 유튜브 채널이 inactive account로 분류가 돼서 더 이상의 모네타이제이션이나 추천 알고리즘 등등 각종 유튜버로서의 혜택이 제한될 것이다 라는 반협박성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의 생명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콘텐츠를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주식 얘기 없이 주식 얘기 안 하는 주식 이야기를 해보기로.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유튜브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제가 요새는 투자 일에서는 손을 떼고 이제 주니어 애널리스트들, 트레이더들에게 밸류에이션 모델링, 기업 분석, 트레이딩 교육을 시키는 인스트럭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르칠 때 자주 써먹는 방법이 있어요. It's called Explain it to a 12-year-old challenge. 일단 이 어떠한 컨텐츠를 가르친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이제 큰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게 어떤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하는 때를 보면은 아무리 어려운 개념일지라도 그거를 정말 가장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꼭 인스트럭터가 아니더라도 이걸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대답해 나가는 과정도 훈련이고 이게 본인이 정말 이해를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가끔 시키기도 해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 예를 들면은 a company is doing an IPO. It's taking its shares public. What does that mean? What does it really mean to take the existing shares public? 원래 이제 실제로 가르치는 건 IPO 프라이싱을 어떻게 하나, 가격 모델링을 가르치고 기업 분석, 산업 분석, 어떻게 마켓 메이킹을 하고 또 어떻게 투자를 엑시트하는가 이런 테크니컬을 가르치는 수업이라면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What does it mean to take your company public? 그리고 이거를 아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내가 pretend I'm 12, 내가 12살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설명해봐. IPO가 뭐야? What is an IPO? Explain it to me.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12살짜리한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를 초등학생에게 설명하기. 12살이면 초등학생이 아닌가? 이게 정말 간단한 질문인 것 같은데 막상 제대로 대답해보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나름 쉽게 그리고 재밌게 설명해주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한 가지는 황소 무게 이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인 대회. 이건 또 생뚱맞게 뭔 말인가 하실 텐데 참고로 이 두 가지 이론은 서로 약간 상충되는 그런 이론이에요. 황소. 아니 제가 프로포를 만들고 싶어서 분명히 그릴 때는 황소를 생각하고 그렸는데 막상 그리다 보니까 젖소를 그려가지고 옛날 옛적에 어떤 통계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사회학자 그런 사람이었던 프랜시스 갈튼이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이제 어떤 카운티 페어에서 이제 소 한 마리를 세워두고 그 페어에 있는 모든 이 대중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소의 몸무게를 맞춰보라고 한 거예요. 일단 이 프랜시스 갈튼 이 아저씨의 가설은 이게 뭐가 됐든 이 특정 주제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이 있고 이 expert 집단이 있고 비전문가, non-expert, regular people, 이 일반인 집단이 있다면 항상 이 전문가 집단이 내리는 결론이나 observations들이 더 우월할 것이다. 따라서 이 소 몸무게 맞추기는 엑스퍼트도 아닌 불특정 다수 그냥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랜덤하게 물어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맞춘 값의 평균을 내보면 실제 몸무게와는 완전 동떨어진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올 것이다가 이 아저씨의 가설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은 한 1%의 엘리트와 좀 평범한 사람들 조금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바보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it's heavily skewed to the right. 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 그럼 이 800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 프란시스 갈튼 아저씨의 실험 결과는 어땠는가? 이 800명의 대중이 대충 맞춘 찍은 수치의 평균 값을 내보니까 1197파운드였어요. 그럼 실제 그 소의 무게는 얼마였는가? 실제 이 소의 무게는 1198파운드. 1파운드 차이 난 거예요. 1파운드. 1파운드면 450g. 0.454는 정확하게는 454g. 한 0.0008%. 이건 뭐 오차 범위에도 안 잡히는 말도 안 되는 정확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중을 한 사람이라고 보면은 거의 완벽한 판단력이죠. 자, 이런 현상을 이제 좋은 말로 하면 it's called the wisdom of the crowd. 그리고 뭐 안 좋게 해석하면, 안 좋게 말하면은 뭐 herd mentality, dumbasses of the masses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네, 이런 건 원래 결과론적인 거라서 성공할 때는 집단지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망할 때는 멍청한 대중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참고로 이거는 100년도 더 된 실험이고요. 1901년도에 영국에서 한 실험이에요. 그럼 뭐 아니 이게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잖아 를 반증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도 수많은 실험들이 반복되었었는데 결과는 다 비슷했어요. 항상 이 집단의 평균을 내면 그 평균값이 실제 값과 굉장히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형의 실험을 가장 단순화시킨 게 How many jelly beans in a jar? 이게 항상 콩 아니면 pennies 아니면 미국은 주로 이제 jelly beans라는 이 캔디를 넣었는데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맞춘 이제 숫자들의 평균값을 내면 대부분 정답하고 한 5% 정도 오차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근접하거든요. 근데 나는 현금도 없고 그리고 I hate jelly beans. 그래서 M&M's. 할 때마다 이번엔 아니겠지 이번엔 절대 못해 라고 의심하는데 평균치가 실제 값과 상당히 근접하게 나와서 그렇게 해서 놀라놓고 또 다음에 할 때는 이번엔 절대 안 돼. 왜냐면 이게 너무 counterintuitive 하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죽어가는 인스타그램에 퀴즈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이 유리병 안에 M&M 개수 맞추기.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고 제가 이 구글 폼스 링크를 올려두고 딱 하루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제가 이 구글 폼스 처음 써보기도 하고 좀 서툴러서 이게 사람들이 대답을 할 때 numeric values만 입력이 되도록 설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자유형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해놨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주 주관식 서술형으로 답을 해주셨더라고요. 엑셀에 옮겨서 평균 낼 때 그 수식만 거르느라고 고생을 좀 했죠. 총 488명이 대답해 주셨고 뭐 이 정도면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나 해서 결과를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답은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회적 실험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실험의 의도를 알고서 일부러 파토내려고 한 게 뻔한 이상한 답들도 많았고 정말 아무 답 대잔치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연구도 하고 이제 레퍼런스를 참고하신 분들도 있었고 뭐 어떤 실험을 보니까 16ounce jar에 이만큼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저 병 정도 사이즈면 뭐 이런 식으로 부피랑 M&M 둘레값 계산해서 정말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도 있고 또 뭐 나름의 로직으로 이제 어림짐작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꼭 이런 conspiracy theorist들도 있고 음모론을 가져와서 그리고 기타 별 해괴한 답들이 많았는데 이게 자연상수만큼이라고 이런 대답은 나 진짜 그냥 썼어. 2.418 가져다 썼어요. 아무튼 이런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고 굉장히 좋아요. 원래 이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트롤링한 값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데이터 포인트예요. 정말 이 트롤들이 트롤링으로 너무 낮은 값을 쓰거나 막 마이너스 값을 부르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냥 0을 쓴다던가 그런 것들조차도 포함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대답해주신 분들의 결과는 이러하였습니다. 이게 488명이라는 대중의 추측치의
평균 값이에요. 그리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대략 몇 개일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정답 근처에도 못 갔지만 아무튼 이 정답도 이 카운팅의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카운팅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시작. 너무 많을 것 같다. Psychic spies from China try to steal your mind's elation, and little girls from Sweden dream of silver screen quotation. And if you want these kind of dreams, it's Californication. It's the edge of the world in all of Western civilization. The sun may rise in the east, at least it's settled in a final location. It's understood that Hollywood sells Californication. Born and raised by those that praise control of population. Everybody's been there and I don't mean no vacation. Firstborn unicorn, hardcore softcore. Dream of Californication. Dream of Californication. Dream of Californication. 아니 집단의 예측이 평균적으로 이제 개인의 예측보다 한 20에서 25% 이상 정확하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아까 그 소 몸무게 맞추는 그 사례는 그건 정말 AI를 시켜서 맞추라고 해도 아마 이기기 힘들었을 그 정도의 근사치인데 이게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인데 그런데 이게 적용되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이게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원리가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도박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수많은 랜덤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식을 사고 파는 이 마켓플레이스잖아요. 꼭 주식에 국한되지만도 않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유가가 내리고 오르고 커피값이 오르고 내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웬만한 것들이 왜 그렇게 움직이느냐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이 황소 몸무게 맞추는 거랑 같은 거다. 아니면 이 병 안에 초콜릿 M&M's 개수 맞추는 거랑 똑같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또 추가로 나와야 되죠. 그런데 왜 그렇지? 왜 그래야만 하지? 아니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알아맞추기 게임을 해서 평균값을 구하면 왜 그게 정답에 가까워지는 마법이 일어나는 건가? 왜? 어떻게? 근데 이 황소 이론으로 주식시장을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있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가장 결정적으로 이 황소 무게 맞추기 그리고 병 안의 M&M's 개수 이런 것들은 정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나보고 이 황소 몸무게 맞추라고 해보면 좀 너무 생뚱맞아서 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아니 난 살면서 황소를 내 눈앞에서 직접 본 적도 없는 것 같아. 제가 기린을 좋아해서 동물원을 갈 때마다 기린을 보긴 하는데 동물원에는 황소가 없잖아. 젖소도 없고 아마 나는 내가 대충 한 50kg 정도 나가니까 황소는 나의 한 10배 정도 되나? 그럼 한 500kg? 이런 식으로 게싱했을 텐데 그런데 그 황소 몸무게 맞추기 대회에서 실제 무게가 그게 543kg거든요. 그럼 내가 500kg라고 게싱했다면 I'm off by 8%. 그런데 어차피 나같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내가 마이너스 8% 차이로 부정확한 수치를 추측을 하나 뭐가 어쨌거나 이 실제 무게가 533kg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게 정답이니까. 그리고 병 안에 how many M&M's in a jar 그것도 그 병 안에 M&M's 개수가 변하진 않잖아. 문제는 주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에는 사실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정답에 가까운 수치를 만들어내려고 이 intrinsic value를 계산을 하고 뭐 trading value를 계산하고 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미래 가치 창출을 수치화해내고 이렇게 밸류에이션이라는 작업을 하죠. 하지만 항상 뭐 말씀드리듯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정도는 있어도 정답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완벽하게 효율적인 주식시장이라면 주식이 항상 그 가치평가에서 나온 이 정답에 맞게 그 가격 수준에서 거래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주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추정하는 그 어떤 추정치에 따라서 그 추정치가 맞고 틀림을 가늠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정답이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추정하는 그 행위 자체가 주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중요한 건 이 황소무게나 이 초콜릿 M&M 개수 맞추기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기업에 대해서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 그냥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잖아 솔직히. 뭐 굳이 물어보면 또 이유는 또 얼마든지 되긴 하는데 혁신 성장 기업이라서 뭐 비전이 있어서 뭐 등등. 하지만 대부분 그냥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죠. 지금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하다못해 뭐 한 해 매출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걸.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뭐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 정작 주식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뭔가요? 이제 회사가 가치를 창출하고 캐시플로우가 생기고 이윤이 나고 그리고 그 이윤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개념이지만 그런데 요즘같이 유명 셀러브리티 트윗 하나에 시총 몇십억 달러가 움직이고 이 밈 스톡스들이 창궐하는 시대에 더 이상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근데 굳이 따지자면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을 때의 주가를 정답으로 본다면 이게 정확히 하나의 숫자는 아닐지라도 대략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 가치를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그 이상으로 거래되는 경우 우리는 이제 overvalued 됐다고 하고 주가가 그 이하로 거래된다면 undervalued라고 하죠. 이 정답이라는 거에 완전히 떨어진 가격에 거래를 해도 결국에는 장기전이 될수록 정답에 수렴한다. 아니 근데 이 정답에 수렴하지 않으면 어떠냐? 뭐 황소 무게 뭐 아니면 초콜릿 개수가 틀릴 수도 있지. 틀리면 어때? 이 주식이 고평가되던 저평가되던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영원히 고평가돼 있으면 안 돼?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상관이 있죠. 주식이 뭔가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윤을 profit을 배분받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받는 건데 도대체 그 기업이 얼마나 사업을 잘 하고 있는가 뭐 가치 창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가랑 전혀 무관하게 투기 세력에 의해서든 뭐 버블에 의해서든 뭐 밈 스톡 크레이즈에 의해서든 주가가 터무니없이 고평가돼서 올라가 버린다면 사실 자금이 가서는 안 될 기업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사태가 오고 그리고 주가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가면 경영진은 또 한술 더 떠서 증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계속 왜곡되고 마켓 디스토션이 계속되고 결론은 이 황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주가의 형성은 수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이 기업의 적정 가치, 이 주식의 적정 가격들이 한데 모여서 이게 무슨 애널리스트 혹은 뭐 전문가 집단이 정말 많은 비용을 들어서 분석하고 이제 계산을 했던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 주식은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찍는 사람이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추정한 주식의 적정 가격들이 한데 모여서 또 어떤 추정치들은 너무 낮을 수도 있고 너무 높거나 하겠지만 어쨌든 그 많은 추정 적정 주가를 기반으로 매수나 매도 거래를 하고 그리고 그 매수 매도의 접점에서 주가가 형성되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사람들의 황소 몸무게 혹은 초콜릿 M&M's guessing game이다 라는 게 이들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 반대 이론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결정되는 건 기업 가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정말 쥐뿔도 관련이 없다. 실제 기업 가치가 무엇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주식시장은 황소 무게 맞추기가 아니라 사실은 미인 대회다. It's a beauty contest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거 미인 대회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치킨을 시켰거든요.
자, 그래서 미인 대회 이론이 뭐냐면, 아니 이건 또 무슨 듣보잡 이론이냐 하시겠지만, 듣보잡이라고 하기에는 이 경제학의 대가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1930년대에 주장했던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가설이에요. 자, 케인즈의 쿼트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케인즈가 말하는 가장 예쁜 여자 뽑기 대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케인즈가 말하는 미인 대회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누가 가장 예쁜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가장 평균적으로 생각하기에 누가 가장 예쁜가를 뽑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한층 더 복합적인, 좀 더 고차원적인, 이게 third degree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third degree, fourth degree, fifth degree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누가 가장 예쁠 것 같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것을 선택하는 거죠. 맞게 말했나? 결국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추측하고,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결국 아무도 본인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다 남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따라서 오퍼레이트 하는 건데, and theoretically nobody ends up really thinking for themselves.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4명의 여자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1번 여자, 2번 여자, 3번 여자, 그리고 4번은 그냥 제 사진을 가져왔어요. 여기에 네 사진은 왜 넣어? 라고 하시겠지만, 이 아까 M&M 개수 맞추기에서도 사람들이 트롤링을 했듯이 저는 이제 선택지 자체에 트롤링을 하는 거예요. 저를 넣음으로써. 왜냐하면 이런 트롤링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단 카카오톡 링크로 주변에 돌렸었는데 그래도 한 100명은 넘게 답해주셨거든요. 아무튼 제가 디자인한 이 미인 대회는 2가지를 따로 투표를 해줘야 하는데요. 첫 번째 설문에서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예쁜 여자를 뽑는 거고요. 두 번째 설문에서는 남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예쁘다고 할 것 같은 여자를 뽑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각각 선택을 해서 이제 응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정말 저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아무 이쁜 여자 사진을 골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초상권 혹은 저작권 문제가 걸려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상상할 수 있도록 결국 일단 저보고 이 중에서 골라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에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쁜 여자가 누군가에 대한 제 추측이에요. 저는 3번이거든요. 뭐냐면 이 셋 중에는 뭐 나까지 4명이긴 하지만 나는 트롤이니까 이 셋 중에 사실 내 눈에는 제일 별로거든. 제가 취향이 참 특이해서 뭔가 남들이 다 이쁘다고 하면은 뭐야 별론데, 사람 말고 그냥 프로덕트도 남들이 다 좋다고 하면 왠지 모를 거부감 같은 게 들어서, 아무튼 좀 취향도 이상하고 좀 이상한데 제가. 그래서 제 로직은 아마 제가 제일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 눈에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는 이 여자가 이 3번 여자거든요. 그리고 좀 요즘 유행하는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나는 3번 여자. 이거를 이제 주식시장에 비유를 하자면 이 3번 여자에 대한 내 펀더멘털 밸류에이션은 가장 낮은데, 그런데 요즘 다들 3번 여자 주식만 사니까 그 모멘텀에 올라타서 나도 3번 여자 주식을 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했는데 투표 결과는, 자, 첫 번째 미인 대회, 본인이 생각하는, 네가 생각하는 이쁜 여자를 골라봐, 이 질문. 네 생각을 말해줘, 이 질문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남들이 생각하기에 이쁜 여자일 것 같은 이쁜 여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너의 추측이죠.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도록 솔직해서
참고로 가족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미세하게나마 이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두 번째 질문에서의 74%가 정답을 맞춰준 거죠. 왜냐면 첫 번째 미인 대회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쁜 여자를 뽑는 대회에서 역시 3번 여자가 다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이라는 건 첫 번째 질문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 3번 여자인데, 이게 자기 취향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과는 별개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인에 대해서 4분의 3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 미인 대회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식의 뭐 펀더멘털이고 뭐고 이런 직접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런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에 의해서 매도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이 주식을 매수할 것인가 매도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매도 판단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주식, 그 기업에 대해서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고, 그게 곧 주가를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니까, 이 대회는 나 같은 사람들의 대답이 모두 모여서 또 다른 평균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그거를 또 내가 추정하고,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대값의 기대값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대값의 on and on forever. 만약에 미인 주식시장이 있다면 내 이 미인 펀더멘털 분석에 의하면 원 주식을 매수하는 게 맞지만, 다른 사람들은 3번 여자가 제일 이쁠 거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나는 3번 미인 주식을 사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면 주식시장에는 이 3번 여자 버블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런 심리나 행위가 비합리적인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매우 합리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죠. 가장 평균적인 답을 내리기 위해서 내린 결론이니까, 내 생각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이게 실현이 되는 게, 남들이 다 맞다고 저 주식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뭐 올리자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면 실제로 그 주가가 올라가서 이런 self-fulfilling prophecy 같이 되는 거고, 이 모든 meme stocks 그리고 수많은 이런 고평가 논란이 항상 따라다니는 성장주들의 사례이기도 하고요. 자, 물론 이제 버블은 언젠가는 터지죠. 그동안 이제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듯이 이 미인 대회에서는 3번 여자 버블도 언젠가는 터지겠지. 아니 그럼 3번 여자를 좀 뽑으면 어떠냐,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냐 할 텐데,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 왜냐면 이게 장기전으로 갈수록 이게 돈을 벌 확률보다는 돈을 잃을 확률이 훨씬 더 커지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제까지 사람들이 이 3번 여자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할지, 아니지, 언제까지 다들 다른 사람들이 3번 여자가 가장 이쁘다고 생각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아니야 이제부터 좀 3번 여자 안 이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순간 이제 매도세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버블이 붕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가장 처음 질문, 처음 주제로 돌아와서 주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황소 theory, 그 황소 무게 맞추기, or how many M&Ms. 그리고 두 번째는 미인 대회, the Keynesian beauty contest. 다시 리캡을 해보자면, 이 황소 무게 맞추기 이론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의 적정 가격에 대한 이 guessing 게임을 통해서 평균적인 어느 값에 도달하고, 그리고 그 값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실제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가 이 황소 무게 이론이었고요. 이 케인지언 이 미인 대회 이론은 적정 가치고 뭐고, 대세를 따라서 남들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주식은 매수하고 남들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주식은 매도한다. 단기적으로는 별짓이 다 일어나는 곳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식은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 주식의 가격의 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굳이 따지자면 결국에는 이 두 가지 팩터가 공존하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단지 이게 시기적으로 섹터마다 혹은 테마마다 이게 M&M 개수 맞추기 시장이 되기도 하고, 혹은 이 이상한 머리 아픈 미인 대회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곳이 주식시장이 아닌가 싶네요.